저는 헬레나 코발렌코입니다. 드니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소리에 이제는 둔감해진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죠.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폐허가 된 병원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잿더미만 남았어요. 카메라맨 타라스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헬레나, 녹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인생 경험, 그 한 문장이 이 영상보다 더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 남겨주십시오. 존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문가적인 얼굴을 만들려 노력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드니프로 중앙병원이었던 곳입니다. 어제 새벽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42명, 부상자는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이런 영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촬영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폭격 현장, 울부짖는 사람들, 파괴된 건물들. 매일 같은 뉴스, 같은 절망입니다. 제작국장 올렉산드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헬레나,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 소식에 지쳐가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저도 지쳤으니까요. 전쟁 고아 다큐멘터리도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했죠. 누가 더 많은 슬픔을 원하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드니프로는 6.25 전쟁 직후의 서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전쟁의 상처는 어딜 가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피해. 그리고 한강의 기적.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저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검색창에 한국 전쟁 복구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에 제 심장이 멈췄어요. 서울의 1953년과 2020년을 비교한 사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같은 장소가 맞나 싶었어요. 올렉산드르가 제 어깨 너머로 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같은 도시야? 네, 한국의 서울이에요. 불과 70년 만에 폐허에서 저렇게 변했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쟁 후 산업화 과정, IMF 위기 극복까지. 벽에 붙은 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새벽 3시 30분. 하지만 잠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아침, 올렉산드르에게 전화했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으로요. 올렉산드르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전쟁 이야기인가? 헬레나, 사람들은 이미.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했다면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어요. 드니프로의 잿더미 속에서 저는 희망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강에서 온 작은 빛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을. 다음 날 아침 편집실에 모든 제작진을 모았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붙여놓았죠. 1953년과 2023년의 서울, 1960년대 수출 증가 그래프,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1950년대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못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70년 만의 일이에요. 타라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가능한 일이었나요? 네, 가능했어요. 제가 밤새 조사했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전쟁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산업화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1997년 IMF 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반지까지 모아 국가를 도왔다고 해요. 올렉산드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에 흥미가 스며들었죠.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KDI라고 하죠. 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요. 제작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요. 다음 날 KDI와 첫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화면 속에는 김준호 박사가 등장했죠. 친절한 미소와 함께요. 안녕하세요, 코발렌코 씨. KDI에서 경제발전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김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는 단계적 발전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경공업으로 시작해 중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인터뷰 내내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수출 중심 정책, 그리고 위기 때의 국민적 단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실에서 영상을 검토했어요. 화면 속 김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한국인들은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요? 저는 제작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나요?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재벌 기업의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죠. 한 주가 지나고 첫 번째 예고편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을 따라 걷다. 우리 방송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니 예상 밖의 반응이 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쟁 중에도 희망이 필요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올렉산드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헬레나, 이 예고편이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었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원하고 있었나 봐.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희망이요. 이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취재해야겠다고요. 우리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저는 한강의 비밀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키예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여정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타라스와 리포터 마리나, 음향 담당 올레까지 우리 4명의 작은 취재팀이 함께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전쟁의 흔적이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마리나가 물었습니다. 헬레나,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전쟁 후 일어선 나라의 비밀을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어디에도 전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타라스가 카메라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믿을 수 없군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본 마지막 우크라이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평화가 일상이 된 곳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고아였다가 현재는 기업가가 된 윤미경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활기차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코발렌코 씨,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군요. 멀리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윤미경 씨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당시 우리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미국에서 온 분유와 밀가루로 연명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무기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이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았어요. 윤미경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가난했지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었죠. 그녀는 이제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패션 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쟁 고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변신한 그녀의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타라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더 놀라웠죠.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헬레나?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았죠? 우린 계속 절망만 방송해왔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 더 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촬영했습니다.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들, 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활기찬 시장까지. 카메라에 담긴 모든 장면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마리나가 한강변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지와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이 도시가 한때는 전쟁의 참상을 겪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드니프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밤 저는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요. 한국이 해냈다면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취재팀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미군 기지였다가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라고 했어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힘차 보였죠. 용산공원에 도착하자 우리를 안내할 박지원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반갑습니다, 코발렌코 씨. 이곳 용산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의 상처가 남았던 곳이 이제는 미래를 향한 공간으로 변모했거든요. 박지원 씨를 따라 공원을 걸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넓은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군사기지였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미군 기지였나요? 흔적이 거의 없네요. 박지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품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어요. 이 공원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타라스가 열심히 촬영하는 동안 저는 박지원 씨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지, 어떻게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요. 박지원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함이 합쳐져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했죠. 다음 일정은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생산라인을 따라 걸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했습니다. 공장장 김성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현대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해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한 명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이었죠.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제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포스코 역사관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의 시작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역사관의 영상을 보며 마리나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니.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크라이나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된 삼성의 성장 과정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쌀과 설탕을 팔던 작은 무역상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준호 부장은 한국 기업들의 공통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따라잡기 전략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한 사례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이요. 타라스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헬레나,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 영상을 우리 국민들이 본다면 분명 희망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산업 한류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기술과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결합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요. 한국의 발전 모델은 우리에게 완벽한 영감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취재하는 날이었죠.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또 다른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있는 한국현대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최 큐레이터는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어요. 1997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당시 신문 헤드라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대량 실업, 환율 폭등.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도 이런 시련을 겪었구나 싶었습니다. 최 큐레이터가 다음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금모으기 운동 관련 전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등 개인의 소중한 물건들을 국가를 위해 내놓았죠. 벽에 걸린 영상을 보니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품을 기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참여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타라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국민 정신이 놀랍네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런 단결력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있어요. 우리도 이미 많은 것을 잃고도 싸우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과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죠. 최 큐레이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금액으로는 약 23억 달러에 해당했죠. 하지만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상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60대 주부 정미영 씨를 만났어요. 당시 저는 결혼 반지까지 기부했어요. 남편과 상의했더니 바로 동의했죠.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다른 인터뷰의 박상현 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월급의 10%를 모아 금을 구입해 기부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헬레나,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그래요, 정확히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리뷰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의 감동적인 장면들, 시민들의 진솔한 인터뷰. 모두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올레기 영상을 편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민적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전쟁 복구를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모금 운동 같은 거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희망을 심어줘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먼저 전달돼야 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 도시는 두 번의 큰 위기를 이겨낸 곳이었죠. 전쟁과 IMF 외환위기.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극복, 산업화 과정, 그리고 IMF 위기 극복까지. 모든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0일간의 취재로 얻은 자료들이 제 노트북 안에 가득했어요. 이제 이 자료들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전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키예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죠. 방송국으로 돌아와 올렉산드르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 인터뷰 내용, 자료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헬레나,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었다니. 맞아요.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 더 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편집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과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대비시켰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산업화 과정, 교육의 힘, 국민들의 단결. 모든 요소를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국을 따라 걷다로 정했어요. 단순하지만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방송국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을 초대했어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동안 모두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헬레나,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방송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을 따라 걷다가 우크라이나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청률 집계를 기다렸어요. 과연 전쟁 중인 국민들이 이런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청률 67%. 방송국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드니프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지하 대피소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주민들이 함께 봤다고 해요. 올렉산드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헬레나, 대통령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대통령이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대. 그리고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해.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우리 다큐멘터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의 청사진, 한국 모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어요. CNN은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보도했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수천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헬레나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은 군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거고 그 후에 더 강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요.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우크라이나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순간을 위해 일해왔던 것 같았어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전하는 것이요.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경제개발 모델을 함께 연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에게요. 그분들의 경험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한 달 후 정부에서 특별한 회의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키예프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제부 장관,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코발렌코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식 경제개발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 다큐멘터리로부터 시작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한 과정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크라이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장관님이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훌륭한 IT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많은 유럽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비옥한 농지도 있고요. 맞아요. 한국 전문가가 화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IT와 농업 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어요. KDI와 협업해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기로 했고 도시재건 시범사업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할 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따라 걷다의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죠. 드니프로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리안 모델 우크라이나의 미래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포스터,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폐허가 된 학교 건물 앞에서 열렸어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곳은 1953년 서울입니다. 우리 드니프로와 비슷하죠? 그리고 이곳은 현재의 서울입니다. 불과 70년 만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어요. 모임 후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오랜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전문가팀이 도착했습니다. KDI의 전문가들, 도시계획가들, 그리고 과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원로들까지. 그들은 드니프로를 포함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재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폐허를 살펴보는 모습, 시민들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는 모습까지요. 한 달 후 첫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파괴된 학교 하나를 재건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김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도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과거 한국이 받던 원조, 이제는 한국이 주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3개월 만에 학교가 완공됐어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전쟁 전보다 더 나은 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개교식 날 많은 시민들이 모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드니프로의 하늘을 채웠습니다. 개교식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희망이 빛났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저널리스트가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2년 후 드니프로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쟁의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곳곳에서 재건 사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특히 도시 중심가에는 한강거리라 이름 붙은 새로운 대로가 생겼습니다. 한강거리 개통식은 드니프로 시민들에게 큰 축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새로 심어진 나무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전쟁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개통식에서 시장님이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시민 여러분, 2년 전 우리는 희망도 잃은 채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고 있어요. 한강거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꿈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드니프로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거리에 있는 새 스튜디오에서 다큐멘터리 후속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드니프로의 기적, 첫걸음이었어요.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의 이야기였죠. 오늘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식 발전 모델을 도입한 이후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재건된 학교, 병원, 그리고 주택단지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IT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방송 중간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도 소개했습니다. 윤미경 씨, 김준호 박사 등 제가 만났던 분들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드니프로 강변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한강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드니프로 강변도 한강처럼 아름다운 빌딩들로 가득 차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게 그림을 건넸어요. 그림 속에는 드니프로 강변에 높은 빌딩들이 세워진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도시가 이렇게 될 거예요, 헬레나 언니. 그림 밑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폐허였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물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처럼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너머에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빛이 드니프로를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한국식 재건 모델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야기가 다른 전쟁 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요. 그리고 언젠가 우크라이나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강의 빛이 드니프로를 비추고 그 빛은 다시 세계를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